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양원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번과 비슷하게 이제 네이버에서 LH 청약센터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사전 청약, LH 청약센터 이렇게 두 군데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LH 청약센터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뭐 토지, 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뭐 임대, 상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저도 다 모릅니다. 뭐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공고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뭐 분양 정보 뭐 청약 신청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분양 임대 공고 검색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바로 임대 공고문 쪽으로 넘어옵니다. 뭐 전체 보기에서 뭐가 뜨는지 다 일일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 보기에서 서울특별시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행복주택에도 신혼희망이 있고 행복주택이 있죠. 그래서 이 공고문이 개별적으로 따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먼저 보고 뭐 다른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걸 먼저 보고요. 봤을 때 공고문에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그리고 공고 중이고, 그리고 공고문 첨부 파일이 있고요. 뭐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재지 나 뭐 조감도, 그다음에 위치, 단지 조감도, 배치도, 동호 배치도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택형은 이제 14 대학생부터 고령자,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44형 신혼부부 이렇게 거의 뭐 한 6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공급 일정은 이제 접수 기간은 9월 2일 뭐 이런 거는 이따가 모집 공고를 읽으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제가 조금 먼저 받아놓은 게 있어서 여기서 다운로드 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팸플릿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팸플릿은 그 간략하게 소개하는 자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좀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죠. 보면 디자인이나 그래픽이 굉장히 귀여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양원역, 신내역 근처에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행복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뭐 청년, 다양한 계층, 임대료 저렴,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곳,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제한 폐지라든지 신혼부부 입주 자격 확대, 뭐 무주택 기간 조건 폐지 등 이번에 제도가 개편이 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은 대학생은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 그리고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이겠죠. 그러면서도 혼인 중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고 혼인 중이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계층은 만 19에서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여기 대학생이랑 청년계층의 경우에는 전부 혼인이 아닌 게 기준이 되네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해야 한다는 게, 그리고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랑 예비 신혼부부 모두 이제 포함이 되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되겠죠. 그리고 예비 신혼 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은 만 6세 이사 한부모인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주거 급여 수급자, 고령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감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주상복합의 느낌이 납니다. 여기 앞에는 약간 뭐 상가랑 같이 끼고 있는 느낌이고 뒤에는 좀 오피스텔 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위치는 여기 신내역이랑 양원역 사이에 이 양원지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실제로는 걸어서 크게 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15분 이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로 봤을 때는 신내역이랑 양원역 사이인 거고, 신내역은 그래도 6호선이기 때문에 좀 서울이랑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경의중앙선은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 배차가 괜찮을지 타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굳이 따지면 W역세권의 위치가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 위치입니다. 양원 숲초등학교 바로 앞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공간 이런 편의시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배치도를 짤막하게 보자면 14A의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원룸이죠. 그래서 현관을 들어와서 뭐 주방이랑 욕실이 이렇게 거의 붙어 있고 침실 이렇게 하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발코니가 있는데 보통 뭐 이렇게 좁은 원룸에는 거의 뭐 창고로 쓸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세탁기 놓고 뭐 빨래 말리고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6이랑 26A1의 경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26A1은 문이 이쪽으로 열린다는 거죠. 26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거 약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들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뭐 마루기틀 경사로 안전손잡이, 뭐 음성 유도 신호기, 그 외에 또 욕실에도 뭐 있고 거실에도 뭐 바닥 센서, 가스밸브 높이 조정 뭐 이런 식으로 생활하시는데 좀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 편의시설을 좀 더 추가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보다는 확실히 거실 침실이 커졌죠. 이게 보면은 14보다는 욕실, 주방, 그리고 발코니는 거의 사이즈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 가로, 그러니까 세로폭이라고 해야 되죠. 거실, 침실의 세로폭이 한 2.4m에서 4.8m니까 한 2.4m, 거의 2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6B의 경우에는 고령자용이기 때문에 고령자용 세대를 위해서 편의시설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의 경우에는 현관에서 들어오면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침실 1, 2 이렇게 있고 거실, 발코니, 욕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44 정도면은 그래도 신혼부부 살기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단지 배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층은 다 같은 평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선택권이 없이 여기서 지내는 분들은 다 뭐 신혼부부만 살게 되는 겁니다. 뭐 장단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집사인 사람들, 뭐 대학생들이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요 마감재 내역도 있고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요. 공고일이 8월 23일. 모집 공고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모집 공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1세대 1주택 신청. 이 조건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6일까지 신청하고 9월 7일에 대상자 선정 및 발표가 있고요. 13일에서 16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게 되고 뭐 자산 조사하고 소명 처리하고 예비자 발표를 11월 22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거는 모집 공고가 아니고 입주 예비자 모집 공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언제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공급 형별이 있고 공급 대상이 있죠. 14A는 대학생, 청년, 소득 무유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26A도 대학생, 청년, 소득 유무,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26A1은 고령자, 44A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입니다. 이거 잘못 읽었는데 주거약자 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대학생이면은 뭐 14A 정도도 만족을 할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제가 소득이 있는 청년이다 그러면은 26 정도에 살고 싶겠죠. 왜냐하면 14A는 너무 작으니까. 뭐 그거에 비해서 또 이제 금액을 보시면은 또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거의 금액대가 2배로 뛰기 때문에 뭐 신청하시는 분은 잘 보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보증금이 조금 달라요. 한 200만 원 정도? 사실 뭐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긴 한데 임대료도 한 6천 원 정도.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늘리거나 임대료를 늘리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 보증금을 300만 원 내고
13만 원 정도 내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큰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한번 보여드리면은 8천만 원의 보증금에 이제 3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는 건데 보증금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는 1억 2천만 원을 넣어두고 월 임대료 12만 원 정도에 저렴하게 살거나 아니면은 7,500만 원 정도 깎아서 1,000만 원을 넣고 대신 월 임대료를 46만 원 정도 내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이 월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 시에는 이율 6%,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에는 이율 2.5%를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계약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계약을 다시 할 때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대 조건이 변경된다. 뭐 다른 공급 대상의 조건에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때부터 뭐 최대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 전환, 뭐 월 임대료 전환 등은 임대 보증금의 100만 원 단위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보통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주택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뭐 같이 살고 있는데 주택이 있다 이런 거는 또 이제 상관이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거인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좀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고요.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행복주택에 입주하셨던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뭐 거주기간을 합친 기간은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각 계층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대학생 분들이면은 대학생에 다니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들, 그리고 취준생이면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혼인 중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와 본인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가구 원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뭐 1인의 경우에는 120%, 2인의 경우에는 11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있는데 본인이 1인이면은 380만 원, 2인이면 53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이 8,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위가 있긴 한데요. 보통 쓰시는 분들이 수도권 거주자 분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혹은 이 면접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도 비슷하게 나이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이 있거나 청년의 경우에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인 나이 제한이 있고요.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예술인,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면 안 되고 또 본인 세대원인 경우에서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것도 동일한 조건이죠. 좀 다른 것은 자산가액 합계가 2억 8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다른 거는 이제 본인이 해당하시는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위는 앞전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랑 한부모 가족 계층의 경우에는 이제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사람이어야 되고 혹은 예비 신혼부부면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는 만 6세 이하의 한부모인 분들 이렇게 됩니다. 그 외 조건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대신에 여기는 소득 기준이 조금 다른데 뭐 일반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기준이 가지만 맞벌이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기준이 좀 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맞벌이 하는 경우라면 630만 원까지 기준이 됩니다. 뭐 자산도 3억 2천, 차량가액도 3,500만 원 이하,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조건 자체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조건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순위 역시 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제 만 65세 이상이신 분이고, 그리고 소득 기준은 앞과 같고, 자산가액은 3억 2,500, 그리고 자동차 가액이 3,500만 원 이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가 사실 주거급여법은 잘 모릅니다. 여기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접수는 9월 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일정에 맞춰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고, 다만 해당 건은 현장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접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청약센터에서 예를 들면 임대주택 청약 신청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언급할 수 있으면은 다음에 한번 신청을 하면서 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뭐 공동인증서 쓰는 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보다는 네이버 인증서가 편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네이버 아이디는 다 있으니까요. 그냥 네이버 인증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11월에 발표가 나고, 당첨자 조회도 여기 보시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당첨자 조회.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서 신축 다세대 예비 입주자 모집한 걸 보면은 예비 입주자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접수번호 최땡영, 뭐 예비 순번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고요. 그 외에는 뭐 금융자산 조회라든지 입주 자격 검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철저히 대응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동의를 하셔야 이제 입주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해줘야겠죠. 서류 제출 방법이라든지 뭐 유의사항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적으로 다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인지 좀 알아본 거고, 뭐 신청 서류 이런 거는 아직 좀 먼 일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검증 기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 이런 것도 있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다 알려드리는 게 불가능한 얘기고, 각자가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의사항도 있고요. 입주 자격에 따라서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데, 대학생 청년의 경우는 6년, 신혼부부 한부모는 무자녀의 경우에는 6명, 자녀 1명 이상은 10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20년으로 굉장히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주 자격을 계속 충족만 한다면은 최대 거주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입주 자격을 갖추면은 공급 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뭐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할 때쯤에 뭐 소득 기준이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할증 비율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 이제 됩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중복 입주 금지라든지 유의사항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그냥 시간을 한 30분 정도 내서 쭉 한번 읽어본다고 생각하시면은 다른 모집 공고를 읽을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집 공고라는 게 저도 한 열 몇 개 읽어봤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뭐 크게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또 본인이 공급 대상 크게 안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뭐 몇 년간은 대학생이고, 청년도 1, 2년 만에 훅훅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청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본인 거를 좀 대충이라도 알아놓으시면은 그거를 가지고 추후에 나오는 모집 공고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물론 저는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좀 슬프긴 한데, 뭐 될 때까지 공고를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 정부에서 이런 공고를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허점이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 빈틈 같은 게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모집 공고만 제대로 읽어도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